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하다, 혼란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 언론에서도 핫 이슈로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 6% 폐지를 좀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저도 지난주에 브로커 웨비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행이 7월 15일부터라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것은 아마 9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판결이 셀러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좀 매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리얼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클로징 비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영상이나 또는 커뮤니티 코너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봄철이 되면서요, 다시 부동산 시장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지금 또는 1, 2년 이내에 구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포함한 최대 관심사는 아마 부동산 가격의 향방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되짚어 보면 향후의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네, 모기지 이자율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이자율입니다. 모두들 높은 이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수용을 하는 상황이며 재융자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융자가 가능한 분들은 구매하는 것에 망설임이 좀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높은 이자율은 모게지 페이먼트를 부담을 더 높여줬기 때문에 융자 가능한 LTV가 낮아졌죠.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서 집값 상승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에 또 더 무게가 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매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꽤 계시더라고요. 네, 이자율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급 측면입니다.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어떤 시소 게임으로 가격에 흥정을 하게 되는데요. 봄이 되면서 주택시장에서는 약간의 인벤토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구매 수요에 비하면 모자람이 크고요. 매물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현재 주택 구매를 위해서 오픈하우스를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더라고요. 바이어들의 관심도가 높은 집, 위치가 좋다거나 리모델링 매우 잘 해놨다거나 할 때는 엄청난 오퍼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20여 개 오퍼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인기 있는 매물은 마켓에 나온 지 일주일 이내에 계약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오퍼를 하는지의 그 어떤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요. 경제 지표, 이자율, 수요 공급 및 매매, 이런 것들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 및 위치인데요. 도시의 인구 분포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 상태, 커뮤니티, 지역의 커뮤니티, 그 다음에 그 집의 위치에 컬데삭인지 T자집인지 큰 길을 끼고 있는지 코너집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테고요. 또는 집의 구조입니다. 집의 크기라든가 밝기, 단층 구조, 아래층에 방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3층 구조, 클로젯이 넓은가, 백야드가 넓은가, 아니면 관리가 잘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리모델링 유무인데요. 키친, 욕실, 바닥, 페인트, 수납 공간 등 편리시설이 돼 있느냐, 또는 스마트 홈 시스템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DOM, 데이트 오브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마켓에 나와 있는 날짜에 따라서도 가격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터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도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마지막, 바이어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높은 매물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을 올리는 바이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정말 저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대책이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은 매매 가격은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부동산의 특성은 지역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같은 도시일지라도 위치에 따라서 집의 구조나 리모델링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니까요. 심지어는 좋은 동네에 겨우 집이 잘 안 나올 때 어쩌다가 나오면 역시 겁나 경쟁이 심합니다. 네, 부촌의 경우에 어떨까요? 매매 차트를 보면 들쭉날쭉하기로 하는데요. 뭐 베버리스나 벨에어, 뉴포트 비치 같은 데는 매우 편차가 큰데요. 이것은 커스텀 하우스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데이터를 보시면 더 이해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얼바인의 마켓 데이터를 보시면 2023년 2월과 24년 2월을 비교한 것입니다. 새로 나온 매물은 30.9% 증가한 반면에 지난 12개월간을 비교를 하면 19.1%가 감소를 했습니다. 같은 달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데일 오브 마켓 날짜를 비교를 해보면 39일에서 22일로 43.6% 감소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을 비교를 하면 26에서 25로 하루가 감소를 했죠. 2023년 2월과 2024년 2월을 비교를 해서 같은 해로요. 그러면 중간 판매 가격은 3%가 상승을 하였고요. 지난 12개월간의 그 중간 판매 가격은 9.9%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작년 대비 평균 매매 가격은 1%가 상승해서 226만 2,602불이고요. 지난 12개월 동안에 평균 상승한 것은 11.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0만 불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작년과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12개월간을 비교를 하는 그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선호하는 플러튼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월과 24년 2월을 비교를 해서 새로운 매물은 이 37.8%가 증가를 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과 비교를 하면은 20.6%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마켓 나와 있는 날짜는 56일에서 20일로 64.3% 감소했고 빨리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난 12개월간은 비교를 해보면 23일로 동일합니다. 얼바인과 비교를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20며칠 안에는 한 달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들이 팔려 나간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어쨌든 가격은 상승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된 집도 평균 매매 데이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사고 싶은 집은 가격이 높아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저 그런 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집, 좋은 집을 구매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 또는 중간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내가 구매를 해야 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네, 2024년 얼바인과 플러튼 지역에 매매된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바인의 평균 매매 가격대에 속하는 리스트입니다. 데일 오브 마켓 시장에 나온 거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마켓에 오래 머무르는 집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좋은 얼바인의 오차될 지역의 가격대를 보시면 참고가 될 듯해서 또 올려드립니다. 얼바인에서 150만대의 주택은 대부분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플래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가격대는 한 130만 불대이기도 한데요. 역시 많은 매물들이 리스팅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켓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된 집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집집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높은 이자율은 제용자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신축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없죠. 뭐 높은 인건비, 자재비, 땅 등등의 이유로요. 더구나 7월부터 바이어가 리얼터에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면 클로징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기감으로 더 많은 바이어들이 부동산 마켓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또는 뭐 시즌이라고 해서 몰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투자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